에너지 내용 별로 없습니다. 금방 끝나요. 봐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뭐냐면 질량과 에너지는 뭐하다? 동등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끝. 그러면 에너지가 질량하고 동등하다는 건데 그냥 동등할까? 아니야. 비례식, 약간 비례 상수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은 광속의 제곱이 비례 상수로 들어가. 광속의 제곱이 비례 상수로 들어가서 에너지하고 질량은 같은 건데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같아요. 좀 어이가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질량이 에너지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어. 옛날에. 언제 있었지?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한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빅뱅, 그죠? 빅뱅 사건. 빅뱅이라는 사건이 바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 사건이야. 우주 초창기에 한 점이었던 우주, 한 점, 에너지밖에 없었던 한 점이 폭발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기본 입자라고 하는 질량체가 만들어진 사건이 빅뱅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 현재 시점에서 인류가 뭘 이용하고 있냐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열시켜가지고 질량을 사라지게 한 만큼 뭘 만들어내? 에너지를 겁나 뽑아내요. 이 에너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 어떻게? 이 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스팀 만들어서 쏴가지고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이 에너지,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터빈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전기 만드는 겁니다. 자, 인류가 질량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거야.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서 지구가 폭발될 정도라면 이거 할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겠지. 다행히 이 공식을 누군가가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정확하게 발전량, 전기를 만드는 양까지도 계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공식을 만들어준 사람이 되게 좀 대단한 사람이네. 그지?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준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마 특수상대성 이론 발표할 때 이것도 함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상대론적 질량까지도 함께 이제 연장되고 있는 거야. 지난 시간 배웠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약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단위가 들어가요. 킬로그램. 그리고 광속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인데 이거를 미터 퍼 세크로 고쳐야 돼. 30만에다가 이걸 미터로 고치면 공 3개 더 붙이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서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이 4개죠.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들어갑니다. 3 곱하기 10 8승. 그거에 뭐 하는 거야? 제곱 때리는 거예요. 그럼 9 곱하기 10의 16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따가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1kg이 사라지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게 될 거예요. 얼마만큼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이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뭔지는 어느 정도 골격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론적 질량. 이건 저번 시간에 미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질량도 정지 질량이라는 게 있고 운동 질량이라는 게 있다. 그죠? 기억납니까? 정지 질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량. 쌤의 질량이 80kg이라면 훨씬 가벼워요.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야? 훨씬 가벼운데 82라면 쌤이 80의 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어. 얼마? 0.6c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뭘 곱한 만큼? 지난 시간 배웠던 로렌츠 상수만큼 곱해집니다. 그만큼 쌤의 질량이 증가해요. 이 질량을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운동질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운동질량 구할 때 로렌츠 상수만큼이니까 특수상대론이 적용된 거죠. 특수상대성이론이 적용된 거기 때문에 이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볼 건데 어쨌든 0.6c 기억납니까? 이거 로렌츠함 얼마 나왔어? 8분의 10 나왔어요. 기억납니까? 8분의 10. 그래서 쌤이 일부러 80kg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렌츠를 곱하면 얼마나? 100kg으로 쌤 몸무게가 상승하게 됩니다. 훨씬 작아요, 쌤은. 훨씬. 키는 큰데 몸무게 좀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 거죠. 그 정도예요. 자, 이게 상대론적 질량이에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질량이 좀 더 증가하는구나. 근데 로렌츠만큼 증가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끝. 질량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지한 물체를 에너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에너지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네? 이 공식에 의해서 맞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을 사라지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바로 3번이 바로 질량 결소냐. 다 얘기했어. 질량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질량 결손입니다. 별거 없죠? 질량 결손. 그래서 핵 분열 과정과 핵 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얼마나 결손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질량이 결손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정리를 해줄게요. 봐봐. 먼저 핵 분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핵 분열. 자, 우리 인류가 핵을 분열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낸다 그랬잖아. 그때 사용하는 핵은 어떤 핵을 이용하냐? 핵. 어떤 핵을 갖다가 원료로 쓰냐면 우라늄을 대부분 원료로 써요. 자, 우라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라늄 소개. 자, 우라늄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소개팅한다 생각하면 돼요. 우라늄은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자연에서 만드는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건데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 중에 가장 끝판왕이 우라늄입니다. 93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얘는 자연에서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93번부터 무려 118번까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자연에서 만든 것 중에는 우라늄이 끝판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우라늄은 그래서 원자 번호가 92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92개가 모여있는 거다? 되게 불안해요. 양성자 92개는 서로 막 밀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중성자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중성자랑 양성자를 합친 걸 질량수라고 하죠. 질량수가 얼마냐? 235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와요? 중성자 수가 나옵니다. 중성자 수 몇 개야? 143개죠. 양성자 92개, 중성자 143개. 중성자 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최대 1.5배까지 중성자 수가 증가하는 게 바로 이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이 원자핵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중성자의 개수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에 존재하는 235짜리 우라늄은 굉장히 불안해요. 뭐보다? 우라늄 90인데 238짜리 우라늄도 있다. 중성자 3마리가 더 붙은 거죠.
왼쪽 우라늄을 A 우라늄, 오른쪽 우라늄을 B 우라늄이라 한다면 중성자가 더 붙어 있으면 더 붙어 있을수록 좀 더 안정적이야. 그러므로 자연에 존재하기 더 유리한 건 얘가 더 유리합니다. 자연엔 A와 B 중에 자연에는 누가 더 많다? B가 더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B는 너무 안정적이라서 핵분열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원료로 쓰는 건 누굴 쓴다? 얘를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없는데 찾아가지고 2, 3, 5짜리 찾아가지고 이걸 막 모아서 연료봉을 만들어. 그걸 수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료, 얘를 잔뜩 모아서 만든 연료봉을 뭐라 한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고농축 우라늄. 왜 농축해야 되지? 2, 3, 5짜리만 골라다가 농축하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료로 쓰는 건 고농축 우라늄, 얘를 갖다가 원료로 쓴다. 그래야지 분열이 잘 일어나니까. 약간 불안하니까 좀 더 분열이 잘 일어난다 보면 돼요. 얘는 그럼 핵분열을 못 시킵니까? 아니야. 얘도 분열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쓰긴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연료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 이걸 연료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A 우라늄과 B 우라늄 중에 누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A가 비싸겠죠. 자연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이걸 갖다가 돌리는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이따 소개할 건데 물을 갖다가 식혀야 되거든요. 감속제로 물을 쓰는데 그 물을 아주 가벼운 물을 쓰면 돼요. H2O를 쓰면 됩니다. 경수를 이용해서 이 원자로를 돌려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물 갖다가 원자로 돌리면 돼요. 근데 얘를 갖다 하면 연료는 싸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에 돌리려면은 뭘 사용해야 된다? 중수라고 하는 희한한 물을 써야 돼. D2O. 이것도 H2O인데 이 H를 뭘 쓴다? 중수소를 이용한 물을 만들어야 돼. 일부러. 이게 더 비싸지 않을까? 이 물이? 이걸 중수라고 해요. 훨씬 더 무거운 물, 원자 번호 1번, 그리고 3중수소로 만든 물은 T2O라고 해요. T2O. 트리플, 더블 이렇게 외우면 돼요. T2O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거 자체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거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유명한 성수예요. 성수가 뭐예요? 나예요. 이런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수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중수. 재밌네. 그래서 자연계에는 이제 두 가지 우라늄이 있는데 얘를 갖다 많이 쓴다라는 거야. 자, 핵분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연료봉을 준비할 때 여기 이렇게 우라늄 이렇게 준비를 쭉 할 거예요. 이게 연료봉 안에 우라늄들이 잔뜩 들어있는 걸 상상해주면 됩니다. 자, 연료봉을 첫 번째 1번 우라늄을 먼저 빵 분열시킬 건데 자, 얘를 분열시킬 때 쓰는 입자가 있는데 이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잘 봐. N01 누굴까요?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가 아니니까 원자 번호가 몇 번? 0번이에요. 근데 질량수는 1이잖아.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니까 그래서 왼쪽 위에다가 1을 쓴 겁니다. 근데 non, 중성 상태니까 non 상태에 n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성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으로 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좀 이따가 다른 입자들도 다 소개해 줄 겁니다. 중성자를 빵 쏴서 첫 번째 이 녀석을 빠바바바방 분열시킬 건데 잘 들어. 이 중성자를 겁나 빨리 쏘면은 분열이 안 돼요. 우라늄 있어? 빵! 때리면 버티면 분열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느리게 쏴줘야 돼. 느리게 쏘면 얘가 여기 땅 달라붙어서 마치 스파이를 어떤 나라에 침투시켜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얘가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뻥! 터뜨리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돼. 중요한 건 느린 중성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느린 중성자를 쏴서 얘를 분열시킵니다. 얘가 분열될 때 주로 크립톤
크립톤이라는 물질과 바륨이라는 물질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중성자가 3마리가 튀어나가요. 책에서는 2개 또는 3개 정도의 중성자가 튀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크립톤과 바륨이라면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가. 근데 이게 폭발해서 튀어나간 중성자니까 속도가 어떨까? 빠를까 느릴까? 빠르겠죠. 이 빠른 중성자 3마리는 뒤에 기다리는 2번, 3번, 4번 우라늄을 또 분열시킬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이가 빵 터지는 그 순간에 어디를 지나가게 해야 한다? 아까 소개했던 원수, 경수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일으킨다? 이거를 물속에서 이 반응을 일으키는 물속에서. 물속에서 이 반응을 일으켜서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물의 역할이 뭐냐? 너 역할이 뭐야? 나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녀석이야. 감속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감속제 역할을 하게 돼요.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 어디에서는 흑연을 이용한다고 하기도 해요. 흑연과 물이 감속제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왜 속도를 늦춰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원리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천천히 중성자가 튀어나가게 해서 이 중성자 3마리가 각각 1, 2, 3, 4번 우라늄에 흡수가 되면 또 꽈과광 분열되면서 하나 둘 셋의 중성자가 따다당 튀어나올 거예요. 뒤에서 기다리는 9개의 우라늄을 또 분열시킬 겁니다. 그럼 9개는 27개, 그죠? 27개 곱하기 3하면 나오겠죠, 이만큼. 그죠? 그만큼의 중성자가 막 나오면 어마어마한 수의 우라늄이 한꺼번에 분열되게 돼요. 그럼 에너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우라늄이 연쇄적으로 분열되는 걸 연쇄반응이라고 해요. 연쇄반응.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얘가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감속제가 필요하다. 감속제 없이는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맞죠?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무한히 막 연쇄반응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뭘 한다? 이렇게 생긴 봉을 집어넣어. 쌤이 알기로는 붕소로 만든 봉인데 여기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봉을 집어넣습니다. 너무 빨라! 봉을 붕붕 집어넣어. 원자로에 집어넣어서 중성자를 두루룩 얘가 흡수해갑니다. 그럼 중성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성자 수를 조절해서 이 핵반응의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봉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제어가 가능하다. 제어. 이 봉을 서 제어봉이라 제어봉. 제어봉을 통해서 이제 이 분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 즉 핵분열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감속제라는 부분과 제어봉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에너지도 계산해내고 속도도 계산하고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핵분열입니다. 자,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봐봐. 지금 바륨하고 크립톤은 원자번호로 외우고 있지 않아서 책에서도 문제 낼 때도 외우라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처음에 우라늄이 있죠. 92번에 235짜리 우라늄에다가 뭘 흡수시킨다? 중성자 한 마리를 흡수시키죠. N01을 흡수시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리가 됩니다. 책에는 크립톤 먼저 나와 있고요. 바륨이 뒤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가 튀어나간다?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간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300메가 에너지 볼트라는 200이네요. 200메가 에너지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가고 있다라고 써있어요. 자, 주목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봐봐. 92번하고 중성자가 만나면 순간적으로 원자 번호는 똑같이 92번인데 중성자가 하나 추가된 거니까 순간적으로 질량수가 2, 3, 6으로 증가합니다. 맞나요?
2, 3, 6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둘로 꽝꽝꽝 분열됐을 때 크립톤의 원자 번호는 얼마? 36번이고요. 바륨의 원자 번호는 56번입니다. 자, 둘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92 나오죠.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성자가 어디로 튀어나간 게 아니야. 그죠?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두 번째, 크립톤의 질량수는 92고요. 바륨의 질량수는 141입니다. 둘 더 얼마죠? 233이죠. 그죠? 나머지 3개 어딨어? 여기 있네. 다 더하면 236 딱 나오죠.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도 보존되고 있고 질량 수도 결국은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냐가 포인트야. 질량 수가 보존된다는 건 양성자 수 그대로야. 중성자 수 다 그대로네? 근데 왜 에너지가 나오지? 이거 왜 나오죠? 이 과정 중에 질량 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량이 사라집니다. 질량 수와 질량은 다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질량이 결손되는 겁니다. 질량이. 델타 M. 질량 결손. 이 과정 중에 질량이 결손되기 때문에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이 식에는 질량 결손 값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질량이 얼마나 결손되는지는 이 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는 우리 뭐만 알 수 있다?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 보존되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바륨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더하기 빼기 문제 아니야 그냥? 그치? 더하기 빼기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배운 사람은 바륨 나 안 외웠는데 그치? 바륨이니까 바들바들 떨겠네. 그죠? 바륨 안 외웠는데 이렇게 아픈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거 2개 더해서 92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찾는 거. 여기 뻥 뚫어놓고 얘는 그러면 질량수가 얼마냐? 그죠? 다 더하면 되겠죠. 3 빼먹지 말고 이런 빈칸 뻥뻥 뚫어놓고 물어보는 문제들 출제될 수 있겠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어 이러겠지만 이거 우리는 더하기 빼기 문제야 라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쯤에서 이제 또 다른 기호를 좀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서 책에서는 129쪽 맨 위에 여러 가지 입자의 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추워라. 여러 가지 입자의 표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입자의 표기. 방금 배운 거 중성자는 어떻게 표기한다? N01 이게 중성자의 표기법이야. 양성자는 어떻게 표기하냐? 그동안은 우리 양성자를 표기법을 하지 않고 그림으로 했어. 이게 양성자야 이랬잖아. 그치? 중성자 이게 중성자야 이랬잖아. 화학식에 이런 걸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 그래서 이거 화학식에 쓸 수 있게끔 표기하자는 거야.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P라고 씁니다. P라고 쓰고요. 양성자는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치? 질량수도 1이겠네요. 그죠? P11이 바로 양성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결국 양성자는 누구이기도 합니까?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하죠. 그래서 H1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양성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전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전자는 일렉트릭이라고 쓰죠.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0번보다도 하나 왼쪽으로 가야 돼. 왜? 전하량이 반대로 마이너스 1입니다. 원자 번호 마이너스 1번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전자의 원자 번호 마이너스 1번. 질량수는 있어 없어? 질량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제로라고 표현하는 게 전자의 표현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나머지 중수소, 그냥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는 이 녀석들 무슨 관계지? 동위 원소 관계에 있는 3가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중수소, 수소,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로 만든 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넘어가자. 패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기법, 입자의 표기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빠진 거 없죠? 이렇게 정리 좀 돼요. 납득이 가자, 납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융합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핵분열 끝났고요. 핵융합을 정리해볼게요. 핵융합도 좀 우리를 낯설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핵융합. 핵융합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 있고, 태양을 우리가 따라하고 싶어서 우리 인공적으로 핵융합로를 만들어서 핵융합을 시키기도 해요. 사람이 만든 핵융합로. 핵융합로에서 또 핵융합을 시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양이 훨씬 기술이 좋아요. 같은 재료를 갖다 줘도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핵융합로에서 만든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태양은 26 메가 에너지 볼트, 26 메가 에너지 볼트를 만들어낼 때 핵융합로는 17.6 메가 에너지 볼트밖에 못 만듭니다. 뭐가 기준이냐면 헬륨 1몰계를 만들 때, 헬륨 1몰계의 입자를 만들 때가 기준이야. 몰이 들어가서 헬륨 1몰계를 만들 때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얘가 기술력이 훨씬 좋다. 그죠? 그 정도 일단 알고 들어갑시다. 왜 이렇게 좋냐라고 했을 때 태양은 일단 수소 원자핵 4마리를 준비합니다. 왜 원자핵만 준비하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전자는 이미 도망갔어. 이온화돼서 전자는 이미 없어진 거야.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원자핵만 가지고 핵융합을 시킵니다. 이 녀석 원자핵들은 알고 보면 뭐야? 알고 보면 양성자 하나죠. 수소 원자핵. 양성자 하나죠. 얘도 양성자 하나죠. 양성자 4마리를 끌고 와서 이제 헬륨 만들자! 이러고 있는 거야. 헬륨은 어떻게 생겼어요? 양성자 2마리와 중성자 2마리가 헬륨이잖아.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요. 그래서 태양은 먼저 뭘 하냐? 양성자를 중성자로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헐, 어떻게 만들지? 양성자를 중성자로 만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 어려운 일을 얘가 또 해내요. 자, 봐봐.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의 가장 큰 차이점. 전하량이 다르죠? 이한테서 플러스를 뜯어내야 돼. U 플러스 부수. LG텔레콤. 아무튼 농담이고요. 플러스를 뜯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양전자라는 걸 뜯어냅니다. 이 플러스 양전자를 뜯어내. 양전자는 뭐야? 전자는 알잖아 우리가. 전자는 알지만 양전자를 뜯어냅니다. 양전자. 이름은 양전자야. 양전자를 뜯어내고요. 양전자를 뜯어낸다는 건 지금 여기 중성자 이런 느낌이야. 중성자에 이렇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고요. 이 접착제 끝에 양전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 얘가 누구다? 이게 양성자야. 양성자인데 얘에서 양전자 뜯어내고 접착제 뜯어내면 뭐가 남는다? 중성자가 남는 거야. 그럼 저 접착제 이름이 뭐다? 접착제 이름이 중성미자야. 중성미자입니다. 양전자.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가 튀어나오고 중성미자라는 게 튀어나온다라고 써있는 겁니다. 중성미자가 튀어나와라고 써있는 거야. 중성미자 쌤이 알기로는 V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중성미자가 튀어나와. 중성미자는 방금 말했듯이 그냥 접착제 역할만 하는 거라서 이따가 화학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학식에서는 빠지게 돼요. 이 반응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이 얘도 한 번 일어나야 돼.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전자 하나가 튀어나오고 중성미자가 튀어나오는 걸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그려져 있죠. 129쪽 맨 밑에 왼쪽에 태양에서의 핵융합 양전자와 중성 미자가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양전자 도대체 뭐냐? 우린 본 적이 없다. 양전자 보여줄게요. 양전자. 봐봐. 우리 처음 배웠던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고 했잖아. 그때 우리 우주 초기에 에너지밖에 없던 시절에서 어떤 입자들을 만들어낸 시기를 상상해봐.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띠니 안 띠니? 에너지는 전기가 아니죠? 에너지는 그냥 중성이야, 그지? 근데 이때 만들어낸 입자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뭐? 전자. 아니 중성 상태인 녀석이 전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를 띡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전화량이 안 맞아. 그래서 얘 만들 때 잘 들어. 얘 만들 때 얘도 같이 만드는 거야. 양전자. 같이 만들죠. 얘네 근데 막 원자에 들어가서 막 원자가 형성이 되고 그러잖아. 넌 어디에 박혀 있니? 그죠?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우주 어딘가에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얘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있어.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물질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암흑물질. 그것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잘 모르겠는 물질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니까 암흑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걸 그럴싸하게 포장한 게 암흑이야, 암흑. 암흑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암흑물질에 해당하는 양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전하량을 맞추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성 상태라면 합쳐서 중성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이 둘을 합쳐서 다시 뭘 만들기도 해? 에너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전자를 바로 에너지로 못 만들어요. 양전자를 갖고 와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전자를 만드는 기술이 현재 있을까 없을까? 이때 있어서 우리 128쪽 왼쪽 곁가지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예의 두 번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보여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면 함께 소멸하여 감마선이 에너지야. 감마선을 생성한다.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이 둘을 만나게 해서 감마선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 거꾸로. 그걸 지금 이미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촬영을 해. 단층 촬영을. 뇌를 찍거나 막 이렇게 되게 민감한 부분을 찍을 때 이 양전자 단층 촬영을 이용하는 기술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가 갖고 있는 중성이면 합쳐서 중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자, 다 만들었네요. 그럼 이렇게 중성자 하나 만들었고 양성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뭘 만들어? 이걸 만들겠죠?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 이거 만들겠죠? 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만들면 헬륨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게 26메가 에너지 볼트다. 이렇게 이것들이 막 변화되고 합쳐지는 과정 중에 뭐가 사라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질량이 결손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얼마만큼의 질량이 결손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핵융합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핵융합로에서 만들 때는 핵융합로에서 사람들이 헬륨을 만들 때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처음에 뭘 준비하냐면 이미 중성자하고 양성자 붙어있는 중수소 원자핵을 갖고 오고요. 또 중성자 2마리가 붙어있는 삼중수소 원자핵을 미리 만들어. 둘을 꽝 충돌시킵니다. 충돌시켜서 이렇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붙어있는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뭐가 남아돌지? 중성자 하나가 남아도니까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준비해야 될 게 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핵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충돌해서 합성을 하는 게 핵융합로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에너지가 적게 나옵니다. 쟤보다는 적게 나와. 똑같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지만 만들어내는 에너지 값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때 손실되는 질량이 훨씬 더 많다. 이때는 손실되는 질량이 좀 적으니까 적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겠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을 이제 정리하면 핵분열이 일어날 때도 우라늄이 분열되면서 질량 결손되죠. 핵융합이 일어날 때도 뭐 한다는 거야? 핵융합이 일어날 때도 질량이 결손된다는 거야. 핵 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 질량이 사라집니다. 둘 다 질량이 사라진다는 게 포인트야. 핵을 융합시켜도 질량이 사라지고 핵을 분열시켜도 질량이 사라집니다. 다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핵 반응은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만 우리가 이용을 현재 하고 있네요. 됐죠? 그렇게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뭐야? 핵 반응이야. 핵 반응. 핵 반응 시에 질량이 결손돼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핵 반응 시에는 무조건 질량이 결손되니까 핵 반응 시에 질량이 결손되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두 녀석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할게요. 표현하면 첫 번째 녀석은 4개의 수소 일반적인 수소를 준비하죠. 4개의 일반적인 수소를 준비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헬륨 하나를 만들죠. 2,4짜리. 그죠? 헬륨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튀어나왔죠? 양전자 2마리 튀어나왔죠. 확인해봐. 2개의 양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2 플러스. 보이죠? 2 플러스 보이죠? 그러면서 26메가 에너지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쓰고 있는 게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핵융합로에서는 뭘 준비해요? 중수소 원자핵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삼중수소 원자핵을 준비한 다음에 꽝 충돌시켜서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또 뭐가 하나 튀어나간다? 중성자 한 마리가 튀어나가면서 에너지가 얼마? 17.6메가 에너지 볼트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화학 반응식 어디서 문제를 이렇게 뽕 뚫어서 우리한테 물어볼지 모르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 골자는 다 얘기했고요. 잠깐 스트레칭. 쌤이 어떤 초딩한테 선행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떤 초딩한테. 초딩인데 중등선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얘들아, 지금 질량에 대해서 소개해줄게. 질량이란 앞에 물자가 생략된 거야. 물질의 양이란다.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이만큼 있겠지. 쌤을 달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쌤의 물질의 양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지. 그러므로 질량이란 고유한 값이야. 절대로 장소에 따라 전혀 바뀌지 않아. 얘들아 알겠지? 했을 때 어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잘 모르네. 쌤, 운동 질량 몰라요? 알지? 다 똑같지 않죠. 어떻게 고유해요? 빨리 달리면 더 질량 증가하는 거 몰라요? 알지? 알지? 진짜. 여기서 그렇게 나를 깔봤던 초딩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네가 나보다 달리기가 빠를 것 같으니까 네가 나랑 동시에 달리면 네가 나보다 질량이 증가하겠네? 당연하죠. 이러는 거야.
쌤이 이 자료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뭐냐면 현재 정지 질량이 M0인 상태에서 운동 질량이 증가하려면 최소한 0.4C 이상은 달려줘야 그래프가 살짝 올라갑니다. 뭔 소리야? 질량이 그대로인 거 보여요? 0.4C면 그 초딩이 나보다 그 초딩이 얼마의 속도를 뛰어야 된다는 거야? 광속의 0.4배. 즉 1초에 지구 3바퀴 정도만 도는 속도로 돌면 됩니다. 광속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돌잖아. 0.4C면 한 3바퀴 정도? 오케이, 출발! 초딩 출발! 네가 광속의 0.4배로 달려야지 나보다 조금 질량 증가할걸? 이건 알고 있니, 초딩아? 했더니 이건 몰랐대. 그지? 지가 빨리 달리면 질량 증가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엄청 빨라요! 막 이러는 거지. 아니, 엄청 빠르면 질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 정도 돼야 됩니다. 슈퍼맨 정도 돼서 엄청 진짜 그 그래프 얘기해. 그래서 약간 속력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야지만 약간 그래프 꺾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0.9C야. 0.9C. 0.9C로 달리면 그래프 여기 찍히죠. 얼마야? 4m제로 보여요? 질량이 4배로 증가합니다. 쌤이 80km였다면 쌤이 0.9C의 속도로 달리면 84, 32, 320kg으로 질량이 증가할 거란 뜻입니다. 이 상대론적 질량 그래프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마지막에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로렌츠 상수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까지만 추가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정지 질량, 운동 질량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겁나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하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정지 질량에다가 로렌츠를 곱한 게 운동 질량이라며. 로렌츠 값 외웠나요? 이거만 외우면 끝난다며 내가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그죠? 이게 로렌츠라며. 그러므로 이 로렌츠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M0를 곱한 게 M이잖아. 로렌츠가 이거니까 여기다 M0 곱하면 여기다가 M0를 올리면 되겠네요. 끝났네. M0 올리면 끝. 그래서 이만큼이 M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로렌츠에다가 M0 곱한 게 M이죠. 똑같죠? 로렌츠 1-C분의 V의 제곱. C제곱분의 V제곱은 이거를 가로를 푼 거 뿐이죠. C제곱분의 V제곱분의 M0 여기 올린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반대로 M0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M0는 넘기죠? R분의 M이죠. R분의 M은 어떻게 돼요? 로렌츠를 뒤집은 거니까 M 곱하기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끝! 이렇게 공식이 나오겠죠? 다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야. 로렌츠만 외워놓으면 그냥 우리 요 관계 작은 거에다가 로렌츠 곱하면 큰 거 나온다는 공식의 근거에서 공식을 유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루트 나와서 쫄면 안 돼요. 그죠? 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쉬운 거다라고 지금 세뇌하고 있잖아요. 자, 질량 결손도 실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보세요. 양성자 2마리랑 중성자 2마리가 합쳐지면 헬륨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웃긴 건 이 합쳐지기 전에 각각의 질량을 다 더하면 양성자가 1.0073U, 중성자는 1.0087U가 입자의 질량인데 양성자 2마리와 중성자 2마리의 질량을 다 더하면 4.032U가 나옵니다. 4.032U가 나와요. 그리고 헬륨 원자액의 질량을 띡 쟀더니 얼마 나온다? 4.0015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각각 떨어져 있을 때의 질량과 합쳐지고 나서의 질량이 다르다는 거지. 합쳐지면서 질량이 결손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결손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겠네요. 그죠? 그거를 실제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다라는 거예요. 화학에도 나왔던 자료입니다. 나머지는 다 했던 거라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핵 반응식 이거 갖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핵 반응식을 딱 봤을 때 핵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양성자수 변함없고 질량수 변함없었죠. 얘 W하고 X가 양성자수잖아. 이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양성자수는 변함이 없어요. 양성자수의 합이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W 플러스 X 값이나 Y 플러스 Z 값이나 같아야겠죠. 그 얘기거든. 전하량 보존. 전하량 보존이라는 말은 뭐야? 양성자수의 보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자는 이미 날아간 거 없다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전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량수 보존. A하고 B 질량수의 합이 C하고 D 질량수의 합과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량수도 보존되어야 해. 전하량도 보존되고 질량수도 보존되는데 왜 에너지가 나오지? 질량이 결손되니까 라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면 문제 풀이가 있는데요. 문제 풀리는 사람 있죠? 둘, 셋, 넷, 다섯. 해석을 풀면 되겠다. 풀어봅시다. 이제 프린트 해줄게요. 한 번 더 풀어봅시다.